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보다 낮은 수준을 소셜 리스판시브니스라고 해서 그 사회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반응.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주요 관심사 윤리성이야. 우리가 뭐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의 윤리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윤리잖아요. 윤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반응은 뭡니까? 이건 이제 실용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책임은, 여러분 그 A본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A본. 이게 마케팅 교과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A본. 이게 여성용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쨌든 고객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의 웰페어 향상을 위해서 이 회사가 여성들의 뭐 유방암을 줄이기 위한 뭐 이런 그 뭐지 뭐 이렇게 검진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큰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매년 얼마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씁니다. 왜요? 당연히 뭐 우리는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니까 우리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여성들의 웰페어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굉장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쓴다고 광고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매년 보면 이제 매출이 굉장히 꾸준한데,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얘는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거 하는 거, 우리 초점은 그게 목적이야. 우리는 이제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의무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사결정 장기적으로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때도 마케팅 교과서에 있는 거 봤으니까 벌써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적 반응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 회사는 다 오른쪽이에요. 야, 어차피 올해 우리가 한 사회적 책임 다하는데 한 10억 쓸 건데 어디다 써야 되냐? 어디다 써야 뭔가 매스컴에 좀 조명을 많이 받고 해서 이게 좀 홍보가 널리 되는 게 어느 분야야?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사회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요 관심사가 실용성이에요. 프래그머틱.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냐? 얘가 실용성이고, 얘가 뭐예요? 얘가 수단입니다. 이걸 낮추는 것 자체가 뭐가, 이게 사회적 책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다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고요. 강조는 반응이에요. 이슈, 어떤 이슈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간은 뭐 보통 중단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가 뭐 이런 거야. 뭐 대기업에서 어디서 뭐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해서 막 연락 홍보성 기사 같은 거 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들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무슨 광고하고 자시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제 오랫동안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향기는 막 이렇게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해서 향기가 새어 나가진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는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좀 이거 물건을 좀 사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밑에 보세요. 사회적 책임과 기업 성과를 보면, 보통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면 단기적 성과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올해 당장 10억을 쓰면 올해 이익이 당장 10억이 줄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은 좋아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니란 연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매출의 부침이, 매출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거가 잘 없고 꾸준히 이렇게 나온답니다. 꾸준히.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약간 좀 무리를 일으킨 회사 제품들은 좀 싸더라도 안 써주는 게 좋고요. 잘하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골라서 써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지. 사회적 책임 다 하지 않은, 사회적 책임에 돈을 안 쓸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현명한 소비라고 합니다. 현명한 소비. 항상 이게 싼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투자는요, 이렇게 약간 이제 투자에다가 사회적 책임 개념이 가미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 1920년대 미국의 감리교도들이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신스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만들어내는 주식에는 투자, 술 회사, 담배 회사 뭐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전통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셜 뭐 스크리닝 뭐 이런 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저 뭐죠? 남아공의 그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인가 그거에 반대를 해서 남아공하고 거래하는 기업엔 절대 투자를 안 하고 뭐 남아공 기업엔 절대 뭐 투자 안 하는 건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제 약간 기업 지배 구조를 뭐 개선하기 위한 뭐 그런 것 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중에 지배 구조가 연락 구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회사 주식을 공격을 해서 주식을 한 3% 정도만 좀 취득을 하면 임시 주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총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진들이 연락 막 이제 비자금 조성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그게 밝혀질까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주식을 막 이제 저 옛날에 그 지금 청와대에 계신 장하성 교수님이 라자드 한국 기업 지배 구조 뭐 개선 펀드 뭐 이런 거 운영하셨었는데 그거 이제 공격 들어오면 이제 연락 긴장합니다. 예, 그래서 3% 사가지고 이제 주총 요구해서 막 자료 요구하고 이러면 이제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릎 바로 꿇죠. 예. 그쪽에서 원하는 이사를 여기다가 우리 이사회 멤버로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3명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넘어갑시다. 최근에 또 시험에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도 시험 났어요. 지속 가능 경영. 요즘에 유엔에서도 연락 밀고 있는 게 이게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Sustainable Management. 어떻게 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락 여기서 그냥 막 이빠이 막 환경 오염시키고 막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냥 쓰레기 지구를 물려줄까? 아니면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까? 아 요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두예요. 이게 지구가 이제 앓고 있잖아. 예, 그래서 막 북극에 저 뭐죠? 눈이 저 얼음이 다 녹고 해가지고 막 북극곰이 겨울에 다 얼음이 얼어야 걔가 이제 바다를 쫙 다니면서 막 물개도 잡아먹고 하는데 이게 바다에 얼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저 북극곰이 굶어 죽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디 뭐 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만한 쓰레기 섬이 있대. 쓰레기가 모여서 이게 한반도 크기만 된 게 있는데 거기 막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그 바다에 소금 있잖아. 천일염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제 여기 뭐예요? 천일염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햇빛 쬐면 물기 날아가고 소금 남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면 플라스틱 성분이 그렇게 많대요. 깨알 같은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이는 플라스틱이 많아서 소금을 먹으면 플라스틱을 엄청 섭취하는 꼴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뭐 건강에 좋지는 않겠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들한테 약간 좀 처음에 저 인간이 살기 전 모습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이제 넘겨주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뭐 지속 가능 경영, 막 환경 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지속 가능 경영의 3가지 축이 경제적 수익성. 기업이 어쨌든 존속은 하려면 돈은 벌어야죠. 예, 적자 나건 존속이 안 돼. 경제적 수익성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환경적인 건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책임성까지 3개. 이거 합친 거를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 그래서 사실 일본 경제적 수익성 같은 건 이제 완전 기본인 거죠. 기업이 뭐 존속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뭐 생산이나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환경에 부담 줄 만한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책임 다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미국에는 그거 됐었대요. 디스포저라고 아십니까? 디스포저. 여러분 사실 그거 제일 짜증나지. 저도 집에서 설거지 자주 해봐서 알지만, 네. 설거지 하고 나면 싱크대 그 음식물 찌꺼기 걸리는 밑에 망 있잖아. 예. 거기가 이제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 뭐이냐 거기다가 이제 디스포저를 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다 넣고 갈아서 그냥 하수구로 넘기는 거야. 그럼 이제 집에서는 깨끗하지만 그 하수가 굉장히 좀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낸 물하고 하수가 가니까 그게 이제 하수가 좀 엄청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하수가 물만 내려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찌꺼기가 같이 갈아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옛날에 그렇게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엄청 많이 되고 이제 정화하는데 돈 많이 들고 해서 요즘 불법이래죠. 그게 불법인데, 예, 예. 그 미국에서도 그걸 안 쓴다는데 우리나라 디스포즈 쓰고 있어? 미국에? 미국 갔다 왔습니까? 써요? 어? 쓰고 있어? 지난달에 썼어요? 어디 갔었어? 텍사스. 네. 텍사스만 쓰는 거 아닙니까? 텍사스 간 거예요? 멕시코 간 거 아니고? 텍사스. 네. 왜 갔어요? 부모님 텍사스에 계셔? 왜? 목장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 써요 그거를? 그거 좀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그걸 그냥 쓰더라고. 본토는 아니지만 괌에 갔는데 괌에도 그걸 쓰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깜짝 놀랐어. 난 그 캘리포니아는 그 금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 캘리포니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캘리포니아. 예. 근데 그걸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또 쓰는 집이 있대네. 살짝 달아가지고 쓰는 집이 있대는데 그거 좀 나쁜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좀 그 나쁜 거 같은데. 그래서 뭐 닭뼈도 갈아서 거기는 닭 그거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싸우다가 손 이렇게 쫙 들어왔을 때 탁 누르면 손이 확 갈아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죠. 예. 무슨 영화였지? 데스티네이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속 가능 경영의 세 가지 축이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 책임만 배웠었는데 이게 사회적 책임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의 크게 세 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 윤리 보겠습니다. 기업 윤리. 오늘 기업 윤리까지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재밌는 데부터 내일 모시도록 하죠. 네. 이게 기업 윤리는 기업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야. 이게 이제 결국 기업 윤리의 문제는 약간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통 뭐 기업 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업 윤리의 접근법을 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은 저 1번과 5번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5번. 네. 1번이 제일 낮은 수준이면 공리주의 접근법. 공리주의 누구예요? 벤담의 공리주의인데 이게 그 최대 다수의 최대 뭐 행복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는 이게 약간 좀 결과론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 공리주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 뭐 어떤 의도에서 했든가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의도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든가 하고는 관계없이 그 어떤 일의 결과로 그게 좋았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건 이제 윤리적이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저 5번이 제일 빡센 건데 그게 이제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의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의도로 하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건 뭐 당연하겠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약간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의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의무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가끔 보면 사람들이 저거 있잖아요. 뭐 어디 전철역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CPR을 합니다.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여기 심장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눌러야 돼요? 살짝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심장이 압박이 될 정도 눌러야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가 대부분 다 금이 간대요. 뭐 이게 갈비뼈 같은 건 이게 똑 부러지는 뼈가 아니라 우리가 저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딱 분질르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게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금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게 뭐 이제 갈비뼈 금 가면 어떻게 돼요?
막 기침도 못하고 막 굉장히 아프고 막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뭐 기부스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살리려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약간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 그건 뭐 죽는 것보다는 그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거 호흡곤란 난 사람을 이제 거의 죽을 거를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가족들이 살려준 건 고마운데 왜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놨어? 라고 해서 치료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의도로 하면 좋은 결과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착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만 따지는 거는 그건 이제 의도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엄격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의무론적 관점이 이게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이 이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근데 여러분 세상 살 때 어떻게 항상 저쪽이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 되면 나중에 행적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하나 이상하면 짤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 네. 그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 누구 있지? 계속 이상한 짤 같은 거 있잖아. 네. 어? 김래원? 김래원이 뭐 했죠? 어? 아 우는 거 참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웃긴 거 많은데. 예. 어쨌든 그게 이제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의무론적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의무론적 관점이 좋아요. 항상 이제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이제 그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 날 확률도 높고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